예, 지금부터는 저희 JTBC 탐사팀의 취재 내용입니다. 최근에 전국의 고속도로에서는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 등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이후에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이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한 공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취임 직후에 신규 가로등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낡고 오래된 가로등도 모두 바꾸겠다면서 이른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도로공사의 스마트 가로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독점해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공사가 관련 사업을 확대할수록 납품 물량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 사장은 몰랐다는 입장인데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017년 11월 취임사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를 강조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가로등과 터널 등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해당 사업에 5년 동안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공사가 내세우는 가로등은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고장이 나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LED 가로등입니다. 해당 기능을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은 전력선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PLC 칩입니다. 현재 도로공사에 납품된 스마트 가로등의 PLC 칩 중 80%가량은 인스코비라는 회사 제품입니다. 현재 인스코비의 최대 주주는 밀레니엄 홀딩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강래 사장의 둘째 동생 이모 씨로 30.8%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동시에 인스코비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래 사장의 셋째 동생도 인스코비 사내 이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사장 형제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도로공사 LED 가로등의 핵심 부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권장 하려고도 필요 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죠. 현재까지 도로공사에 납품되는 인스코비의 칩 규모는 매년 5만여 개. 하지만 도로공사가 관련 사업을 확장하면서 앞으로 수십만 개의 인스코비 칩이 추가로 납품될 수 있습니다. 애초 이 사장은 취재진에게 인스코비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몰라. 나는 뭐 문제될 만한 거에게 가질 만한 재산이 없어. 올해 이강래 사장이 신고한 재산 공개 목록입니다. 배우자가 비상장 회사인 인스코바이오팜 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인스코바이오팜은 인스바이오팜을 잘못 쓴 겁니다. 인스바이오팜은 인스코비의 자회사로 이 사장 둘째 동생 이 씨가 사내 이사로 있습니다. 이 사장 측은 추가 서면 답변을 통해 인스코비가 LED 조명 등의 부품 업체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이해 충돌 소지 등에 대해 관련 기관의 해석을 받은 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경영하는 회사는 도로공사의 가로등 사업 전면에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납품업체들은 이 회사의 부품을 쓰지 않으면 도로공사 사업을 사실상 따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회사가 파는 부품이 부르는 게 값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조명 제어 시스템 지침서입니다. 도로공사에 납품할 수 있는 스마트 LED 조명에 규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칩을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 3곳뿐. 그중 하나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인스코비입니다. 현재 인스코비는 도로공사의 조명 제어기를 납품하는 A사에 핵심 칩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A사는 도로공사 관련 물량의 80%가량을 차지합니다. A사 관계자는 인스코비 칩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본 교수니까. 칩을 만드는 회사가 3개인데요. 칩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도로공사 규격에 맞는 칩 생산업체 3곳 중 다른 2곳은 아예 납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전력에도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 3개 업체는 지난 1월 한전 내부감사에서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A사 측은 인스코비가 독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제조 원가는 2불이고요. 2만 원까지 올렸다가 지금은 12,000원까지 떨어뜨려줬어요.
이강래 사장이 도로공사에서 물러나면 인스코비가 직접 조명 제어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도 우려합니다. 그 동생이 들어올까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 사장 측은 인스코비가 직접 도로공사에 납품하고 있지 않고 A사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매출 규모도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예,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사업 무엇이 문제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취재한 윤세민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 부품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선 낡은 가로등이나 터널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런데 도로공사에선 가로등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등이 LED일 뿐만 아니라 그 조명의 세기나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칩을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칩을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예. 인스코비가 가로등 모뎀 제조업체에 칩을 납품하면 이 업체가 모뎀에 칩을 끼워서 도공에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낙찰 과정에서 인스코비의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강래 사장은 그렇다면 동생 회사가 이 LED 조명 부품 업체인지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강래 사장이 저희 취재진에게 보내온 답변서를 보시면 인스코비라는 회사가 LED 조명 부품 업체인지 취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이 올해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부인이 인스코비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또 이 사장의 동생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도로공사와의 납품 관계를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동생분이 이제 최대주주로 있는 이 인스코비라는 회사가 거기 이제 도공에 그 칩을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 뭐 굉장히 양도 많지도 않고 적고. 네, 결국에는 부품을 우회 납품하는 동생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정작 형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가 된 인스코비, 예, 네. 여기서 도로공사에 납품하고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인스코비는 도로공사에 납품하는 양이 매년 5만 개로 적고 단가도 10,000원대로 싸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강래 사장이 발표한 대로 전국의 도로의 가로등을 계속 바꾸게 되면 수십만 개의 수요가 추가로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인스코비가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경영하는 이 인스코비라는 회사는 원래 어떤 회사입니까? 네, 원래는 손목시계와 알뜰폰 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회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가로등이나 그 한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전력 검침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칩을 생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 회사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직접 주식을 샀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자 정 교수는 해당 주식을 팔고 또 사모펀드를 통해 또 다른 가로등 관련 업체에 간접 투자를 했는데요. 그건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인스코비가 그런데 가로등뿐만 아니라 바이오 사업 등 굉장히 여러 사업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 교수가 당시에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예. 자, 그거 좀 더 알아봐야 될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LED 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은 정부가 사실 계속 추진해 왔던 거 아닌가요? 근데 도로공사에서도 이게 전혀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새롭게 집어넣은 건가요? 사실 LED 등 교체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중 하나인데요. 시범 사업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었고 2018년부터 전면 확대가 된 겁니다. 예. 정부가 사업비의 40%를 지원해주면서 관련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인스코비 등 3개 업체만 생산하는 칩을 규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도로공사의 모뎀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이런 기준이 매우 폐쇄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송승환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3개 업체 가운데 인스코비를 제외한 다른 곳은 아예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인스코비 한 곳에서만 칩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업계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KS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예요. 예. 이 간접 납품이라고는 하지만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하고 당연히 그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요?
네, 저희 취재 결과 일부 전문가들도 상법을 일부 위배한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놨습니다. 예. 이강래 사장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도로공사와 어떤 식으로든 거래 관계를 맺었다면 이것을 포함해서 이강래 사장과의 관계까지 이사회에 투명하게 알려야 했다는 겁니다. 예.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전체적인 이사의 충실함으로 봤을 때는 형제자매도 일정 부분은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을 미리 하는 것이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